너는 1950년 6월 25일 서울의 평범한 청년이다. 새벽에 북쪽에서 포성이 울리며 전쟁이 시작된다. 북한군이 38선 돌파, 탱크와 병력으로 밀려온다. 너는 급히 징집되어 부대에 합류. 첫 전투에서 친구가 눈앞에서 폭사하고 다리가 부러진다. 피와 비명 속에서 후퇴하며 다짐한다.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 서울이 불타는 광경, 어머니의 얼굴이 스치며 절망이 밀려온다. 전쟁은 너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서울 거리는 지옥이다. 북한군 장갑차가 질주하고 공군 폭격으로 집들이 무너진다. 너는 소총 하나로 저항하지만 총알이 동료를 꿰뚫는다. 부상당한 몸을 끌고 도망치며 처음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피비린내와 화양 연기. 이게 나라를 지키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스치지만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첫 살인. 적병 하나를 칼로 찌르며 손이 떨린다. 전쟁은 너를 괴물로 만든다. 1950년 9월 인천 앞바다. 메가더 장군의 대담한 상륙작전. 유엔군이 월미도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한다. 너는 남한군으로 배에 올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 적진에 뛰어든다. 해병대의 총공격 속에서 북한군을 포위, 첫 승리의 환호가 터진다. 하지만 적의 저항은 치열. 수류탄이 터지며 동료들이 쓰러지고 너는 총상을 입고도 계속 싸운다. 이제 반격이다. 북진하며 평연을 향하지만 전쟁의 잔인함이 새삼 드러난다. 인천 부두는 피로 물든다. 너는 돌격조에서 적 참호를 습격, 총검 돌진으로 적을 베어낸다. 승리의 기쁨 속에 서울 해방. 시민들이 울며 환영하지만 너의 마음은 무겁다. 친구의 시체를 매장하며 피로 물든 손에 본다. 이 승리가 끝인가? 북으로 밀고 나가며 중국군 소문이 들려온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 너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싸움의 맛, 살아남은 자의 힘을 느낀다. 너는 1950년 10월 북진 중에 갑작스런 공포를 느낀다. 중국의 인민지원군 수십만이 압록강을 넘어 득달같이 몰려든다. 붉은 깃발 아래 무자비한 인파. 부대는 순식간에 포위되고 눈보라 속에서 총성이 밤낮 없이 울린다. 친구들이 얼어붙은 강에서 총에 맞아 떠내려가고 너는 발이 동상으로 썩어가며 도망친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포로로 잡힐 뻔한 끝에 탈출. 영창천 전투의 지옥을 겪으며 살아남는다. 중국군의 물량 공격 앞에 절망하지만 복수심이 불타오른다. 강원도 산맥은 피로 얼어붙었다. 너는 작은 분대와 함께 매복을 치지만 중국군의 야간 습격에 무너진다. 총알이 스치고 수류탄 파편이 다리를 찢는다. 고통 속에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부대는 전멸. 홀로 산을 넘어 남하하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다닌다. 어머니, 살아서 돌아갈게 라는 다짐만이 버틸 힘이다. 이 전투가 전쟁의 전환점. 너는 이제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생존자다. 상처는 평생 남을 테지만 그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든다. 1953년 7월 판문점 협상 테이블. 전쟁이 끝난다. 휴전협정에 서명되지만 평화는 아니다. 너는 폐허가 된 서울로 돌아온다. 다리 절며 지팡이 짚고. 집은 폭격으로 사라지고 어머니는 피난 중 실종. 여동생만이 살아남아 기다린다. 거리는 고아와 거지로 넘치고 흑시장에서 미국 담배와 밀가루가 금값이다. 내가 싸운 게 이건가? 정부는 보상 없이 감사합니다만 외치고 너는 장애로 일자리도 없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밤마다 꿈틀대며 깨운다. 서울은 유령 도시다. 너는 생계를 위해 폐허에서 벽돌을 줍고 미군 기지 근처에서 물건을 팔아 연명한다. 옛 전우들이 술에 빠져 자살하거나
거지로 전락한 소식을 듣는다. 여동생을 먹여 살리려 첫 범죄. 흑시장 상인에게서 쌀을 훔친다. 손에 피가 묻은 게 다시 느껴지지만 가족을 지키는 전쟁이 시작된다. 휴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서막. 너는 이제 민간인. 하지만 전사의 본능이 살아 숨쉰다. 제5장 전후 빈곤. 너는 1950년대 후반 서울의 잿더미 속에서 굶주림과 싸운다. 전쟁으로 100만 명이 죽고 GDP는 1인당 $80, 세계 최빈국. 폐허에서 세부치를 주어 미군 기지로 팔아 여동생과 겨우 연명한다. 다리장애로 공장에 들이지 않고 거리에서 싸움질하며 먹을 것을 구한다. 내 피로 지킨 나라가 왜 이래? 흑시장에서 밀수꾼들과 엮이고 첫 폭력. 빚 갚지 않는 장사꾼을 때려눕힌다. 밤마다 전쟁 악몽에 시달리며 술로 달랜다. 생존이 전쟁의 연장이다. 강남은 논밭, 한강은 하수구다. 너는 고아무리를 이끌고 폐가에서 철골을 훔치지만 경찰에 쫓기고 동생이 병들어 죽는다. 절망 속에 미국 원조 곡물 창고를 습격. 총을 들고 지키던 경비를 제압한다. 피 묻은 손으로 쌀을 훔치며 다짐한다. 더는 약자가 안 돼. 정부의 무관심, 부패 관료들이 원조를 챙기는 꼴에 분노가 치민다. 너는 이제 거리의 왕, 전쟁이 준 생존 본능으로 빈곤을 뚫는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놀운동. 너는 포스코 공장 건설 현장에 들어가 흙먼지 속에서 일한다. 하루 12시간 쇳덩이 나르며 월급 500원 번다. 절뚝이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 일벌레가 되고 현장 두목으로 인정받는다. 한강의 기적 시작. 일본 기술 도입 공업화로 월급이 2배 오른다. 결혼해 아이를 낳지만 작업 중 사고로 동료 잃고 PTSD가 도진다. 공장 술집에서 전우들과 추억 속에 취한다. 울산 공업단지는 지옥 천국이다. 너는 굴삭기 운전사가 되어 철골 운반을 지휘, 부패 감독과 싸워 뇌물을 뿌리지 않고 승진한다. 1964년 새마을 운동에 동참해 마을 도로를 포장하지만 과로로 위궤양 앓는다. 가족은 먹고 살지만 전쟁 상처가 쌓여 아내와 다툰다. 내 땀으로 나라 세웠다는 자부심 속에 돈을 모아 집을 산다. 하지만 노동조합 탄압 소식에 불만이 싹튼다. 성장의 이면, 너의 몸과 마음은 더 망가진다. 너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전성기 속에 산다. 중공업 호황으로 포스코에서 관리직이 되고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며 강남의 아파트를 산다.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파견으로 외화 벌어들여 사치품을 사지만 중동 유전 노동자들은 한국인을 노예라 부르며 무시한다. 집에 돌아와 사치스러운 생활. 소나타 타고 술자리에서 전우들과 우리 세운 기적 자랑하지만 간이 썩어간다. 정부의 수출 쿼터 압박에 과로로 병원행. 가족은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공허하다. 서울은 화려해진다. 너는 공장 노조 위원으로 임금 인상 싸움하지만 유신체제의 탄압에 체포돼 고문당한다. 나라 발전이 내 핏값인가. 출소 후 건설사로 옮겨 고속도로 공사 지휘. 뇌물을 거부하다 동료 배신에 좌천된다. 아내는 돈만 아느냐고 싸우고 아들은 유학 보낸다. 성장의 이면, 공예로 폐주런 앓지만 기적 세운 영웅 타이틀로 자부심 느낀다. 하지만 전쟁 트라우마가 밤마다 되살아나 술병을 기울인다. 1980년대 말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독재 붕괴. 너는 50대 중반 IMF 외환 위기, 공로 공사대금 미지급의 파산 위기다. 강남 아파트 경매 직전 아들이 미국에서 실패해 돌아와 아버지 시대 끝났다고 비웃는다. 거리로 나와 택시기사 되지만
다리 통증에 하루 200km도 못 달린다. 전우 모임에서 자살 소식 듣고 자신도 권총권에 고민하지만 가족 생각에 포기한다. 민주아, 우리 피로 세운 나라가 나 버리네. 2000년대 초 IMF 청산되지만 너는 빚더미. 불법 사채에 손대다 폭력배와 시비, 옛 전사 본능으로 싸워 이기지만 경찰에 잡힌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민 돕는다. 1988 올림픽 화려함과 대조되는 빈곤. 내 젊음이 저 빌딩 세웠는데 하며 한강 보며 눈물. PTSD 발작의 병원 가지만 국가 보상은 빈약하다. 민주주의 시대, 잊힌 영웅의 고독이 깊어간다. 너는 2000년대 후반 70대 노인으로 강남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는다. 세운 빌딩 숲 사이에 쪼그려 앉아 캔과 플라스틱 모으며 하루 2만 원 벌지만 월세와 약값도 못 맞춘다. 손주들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며 할아버지 구린 옷차림 비웃고 국가보훈처는 매달 30만 원 줄 뿐 물가 폭등에 쪼들린다. 밤마다 전쟁 악몽에 비명 지르며 깨고 PTSD로 길거리에서 발작 일으켜 사람들 피한다. 내 피로 세운 K-웨이브 나라가 왜 날 버려. 옛 전후 장례식에서 홀로 술병 부수며 울부짖는다. 서울은 번쩍이는 지옥이다. 재벌 후손들의 벤츠가 지나갈 때 너는 길바닥에 엎드려 먼지 피한다. 젊은 깡패들이 노인네 피해라고 밀치면 옛 전사 본능으로 주먹 날리지만 경찰에 끌려간다. 병원에서 폐암 선고받고 이게 참전용사 말로인가 절망한다. TV에선 한국 드라마가 세계 정복하지만 너의 삶은 쓰레기 더미. 손녀가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할 때 피 흘린 손 보여주며 분노 쏟는다. 잊힌 희생자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 2020년대 90대에 접어든 너는 요양원 구석에서 창밖 판문점 사진을 보며 산다. 코로나로 홀로 묵히고 드디어 정부가 참전용사 위로금 1억 원 지급하지만 이미 늦었다. 병상에 누워 가족 모은다. 아들 내외는 늦은 돈 투덜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이야기 무시하지만 막내 손녀가 눈물 흘리며 묻는다. 할아버지, 그 전쟁이 뭐였어? 할아버지, 너는 그 떨리는 전쟁이 손으로 뭐였어? 매달 꺼내 들려주며 1950년 포상을 재현한다. 나라 지키려 피 흘렸단다. 너희 미래를 위해. 마지막 숨결에 미소 짓는다. 유산은 피로 쓴 역사다. 판문점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다. 너의 장례는 소박, 참전용사 단체 몇 명만 운집. 국가의전은 없고 TV뉴스 한 줄. 하지만 손녀가 SNS에 할아버지 이야기 올리며 바이럴. 젊은이들, 영웅이었다. 댓글 폭주. 너의 삶은 한강 기적의 뿌리, 잊힌 피의 대가. 죽음 속의 깨달음. 진짜 승리는 후손의 평화로운 내일. 살아남아서 다행이야라는 다짐이 영원한 유산으로 남는다.